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공장에다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 기술자, 미신 기술자. 네, 제가 이 공장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 모자 대기업 Y사가 베트남에 공장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전부터 협력해오던 회사의 관리자 여성분께서 새롭게 이동하는 그 Y사 공장의 근처가 자기 고향이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장을 작게 세팅하면서 계속 확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7년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또 운영을 해나가면서 힘든 일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 사장님도 경력이 만만치 않은, 그 당시에도 20년 차가 훌쩍 넘었고 지금은 뭐 30년 차가 훌쩍 넘어가는 모자 업계에서 대단한 인물이시긴 한데,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동네에서 지주로 통하면서 인정받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공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이런 아줌마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공장을 세팅하면서 만들어 나갔지만 1, 2년 지나면서 신용이 쌓이고 소문이 좋게 돌아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왔을 것이고, 16살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 공장으로 와서 지금 5년, 6년 차에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성립될까요? 네, 대충 계산해봐도 8시간씩 근무해서 1년이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4년 1개월이 지나면 1만 시간이 달성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4년이 뭐야, 5년, 6년 정도 일하면서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기술자 장인으로서 자라나고 있는데요.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서는 정말 이쁘고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멀리서 영상으로 보거나 방문했을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삶이 좀 보이기도 하고, 손이나 얼굴이나, 그리고 저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남다른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또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봤던 삶이 보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든 저 금가락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쁘기도 하고 정말 값져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모가 예전에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봉제 일을 했던 걸로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를 만나러 와서 돈 10,000원짜리를 건네주면서 먹고 싶은 과자 다 사와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과자를 다 사와서 큰 오봉에다가 다 뜯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과자를 먹었던 그런 행복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고모는 정말 이쁘고 멋있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분들을 보면은 저희 고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래 친구들은 도시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돌아온다고 하지만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식비와 집세, 그 다음에 워낙 잘 꾸미고 다녀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잘 꾸미고 다니니까 그런 비용들 때문에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젊음을 그야말로 낭비하고 소비하고 불태우는 안타까운 그런 친구들도 보지만,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다,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공장에 와서 보니까 손이 정말 빠릅니다. 이거는 이 사장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운영 노하우인데, 이 공장은 모자 생산의 60%만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특수 공장이고 전문 공장인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처음에 왔을 때 시다를 몇 달간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쌍침 치는 거를 계속 저 일만 하나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자동으로 저렇게 움직이고, 저게 그냥 쑥쑥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엄지손가락이 분명히 저 안에 있는 진이된 원단을 좌우로 갈라주면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가고, 발은 지금 일정한 속도로 저 페달을 밟아주고 있거든요.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아주 빠르게 봉제를 하고, 천천히 밟으면 아주 천천히 박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몸이 그냥 완전히 외워버려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쉽게 보이지만, 저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정말 기술자, 한국에서도 저렇게 빠르게 해나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퀄리티 좋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젊으니까 가능하고 어리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리키면은 이 친구들은 스폰지가 돼가지고 지식을 쫙쫙 빨아들입니다. 가리킨 대로 그대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잘 가르쳤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몇몇 공장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미팅을 시키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모자 잘 만드시는 분이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해야 되는데 지들 맘대로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고 가장 사장님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좀 가리키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술로 제대로 된 손동작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현재는 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 장인이 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을 좀 모집해 보려고 할 텐데요. 제발 좀 모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억지로라도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친구들을 모집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모자 산업이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대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할 겁니다. 이렇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틀어놓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젖고 땀이 젖은 상태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네요. 저 목에서 빛나는 샤넬 목걸이가 비록 짝퉁일 수 있겠지만 이 친구의 땀과 노력과 시간으로 만들어낸 아주 값지고 고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정말 만들기 어렵다는 이 스판 모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 손동작 하나하나, 손가락의 방향 하나하나, 힘 조절 하나하나, 발로 누르는 저 발판의 누름 강도 하나하나가 미싱과 함께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봉제가 완성되면서 아주 이쁜 형태의 모자 크라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공장은 다른 공장에 비해서 젊은 남자 친구들도 많이 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녀 성비가 좀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는 거는 이 공장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베트남은 여자들이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남자들은 좀 노는 문화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또 너무 많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단결이 돼서 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데모도 좀 많이 하는데 이 공장은 여러모로 참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대단히 좋고 안정되게 운영되는 공장이 안타깝게도 아주 멀리 시골 구석에 박혀 있어서 그동안은 대기업의 하청만 받으면서 일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기업 담당자분의 이런 공장이 저는 아주 리스펙트하고 대단한 공장이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임 같은 트러블이 생기고 이 공장 사장님이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다른 공장으로 일감을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저를 만났고 저도 가진 건 없지만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장이 한국의 공장과 경쟁 상대에 있는 그 중국의 공장으로 넘어가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그 파트너들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더할 나위 없이 굿 타이밍에 베스트 타이밍에 저 사장님과 저와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이런 공장과 일을 하고 싶다. 진짜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이 많은 수량과 이 많은 인원을 책임지기에는 제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판매를 아주 잘하고 매너 좋으신 그런 또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이 공장의 행복감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공장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면 정말 인정받고 이쁘게 보이고 가까이 보아야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공장이 돼서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이 협업의 상대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무리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을 내다봐도 충분할 정도의 이 젊은 친구들은 이 공장에서 오랫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꿈을 그리면서 저도 좀 부자가 되고 저도 좀 이 모자 업계에서 가난함으로 유명한 그런 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나가고 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남미 시장에 대한민국 사람이 해나가는 모자 사업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경쟁자가 되시겠습니까? 하하하.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모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영감을 얻으시거나 혹은 같이 일하고 싶거나 혹은 저놈 저 자식 너무 까부니까 혼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자 업계는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특히나 대한민국 모자 업계는 말이죠. 제가 일부러 영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모자 업계에서 열심히 싸워서 세계적으로 우리끼리 다 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